자, 재룡전기 이제 우리 문자부터 한번 쭉 확인을 해보죠. 이제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뭐 차분차분 전체 시장 범위를 좀 놓고 보면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현대차가 이제 소폭의 가격 반발력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BH 뭐 그나마도 좀 현대차까지 해서 좀 움직임을 주는데, HD 현대일렉과 함께 재룡전기, 원래 이제 우리는 HD 현대일렉을 기준으로 주력 포트폴리오를 넣어놓고 있는 거고, 재룡전기는 슈잉 종목으로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지막 문자 나간 게 이제 평균 단가 81,500원까지 나갔고, 오늘 조금 일찍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한 템포 늦게 잡아드렸어요. 5월 달부터 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력기기, 변압기, 뭐 전선 뭐 이런 쪽의 기준은 정확하게 올해 3월부터 해서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그 이슈 불거진 거는 이제 AI 쪽의 전력 수요 부분이 확장됐다. 그래서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변압기라든가 전선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그게 좀 불편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존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올 3월에 불거지기 시작한 거는 그것을 미국의 이제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 이제 돈을 뿌려야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래 그러면 알았어 5년 동안 변압기와 전력기기 다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힌 거죠. 그게 이제 3월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4월에 슈팅이 나왔고 5월, 6월, 7월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슈팅 쉬어가고 또 추가적인 슈팅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재룡전기 또 대한전선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전선주는 지금 거래가 안 터져서 한 발짝 뒤로 우리가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는 HD 현대일렉과 묶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편입 설정 잡고 차익 실현 또 재편입. 맨 처음 접근한 게 7만 원대예요. 7만 원대 초반에 접근을 해놓고 6만 원대까지 미끄러졌었어요. 근데 이제 누적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간다. 우리는 AI 기반으로 간다. AI 쪽의 흐름으로 변압기기, 전력주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책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차익 실현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제 6월 21일 날 같은 경우가 82,000원대 차익 실현했어요. 원래는 이제 7만 원대 이렇게 들어가고 7만 원 초반 6만 원대까지 들어가고 거래가 너무 없어서 7만 원대 이제 중반 이상 다시 넘기면 거래가 없으면 정리하고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흘러가면은 따라 붙는다 했는데 아쉽게도 이때 좀 일찍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 일렉트릭을 우리가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다렸더니 다시 또 내려와 줬죠. 그래서 손절도 한번 했어요. 손절도 말도 안 되게 이제 시장 휘청내면서 그렇게 해서 뭐 따라 붙었다가 오히려 89,500원 고점 넘길 때 윗방향에 오히려 따라 붙었다가 오히려 이제 그 정리를 하고 현대일렉으로 옮겼어요. 근데 정리하고 현대일렉으로 옮기고 현대일렉트릭은 그렇게 이제 비이성적인 변동성보다는 위로 꾸준하게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연출이 됐죠. 얘도 뭐 비이성적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이 현대일렉이 10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뭐 한 8분의 1 정도, 그 정도 하다 보니까 변동률이 이제 더 가벼운 거죠. 얘는 1조 5천억 원대, 1조 6천억 가까이 되는 거고 1,600만 주입니다. 그래 현대일렉은 3,600만 주 곱하기 32만 6,500원 그렇게 해서 그쪽은 11조가 넘는 상태고 7월 2일, 7월 8일 뭐 이렇게 해서 매수세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6월 말, 7월 1일 뭐 이렇게 계속 매수세이 나간 상태에서 일단은 7월 2일 날 81,000원, 82,000원 이렇게 샀죠. 그러니까 89,000원대 붙은 물량을 아쉽지만 차익 실현을 또 놓치고 85,000원에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의 물량은 수익 그리고 이제 뭐 HD 현대일렉에서 꾸준한 수익 그리고 나서 뭐 현대일렉도 차익 실현 재편입 그리고 이제 7월 2일 날 뭐 85,000원에 손절했던 부분을 81,000원대 다시 잡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기준에 손절하고 HD 일렉트릭 들어가서 뭐 거기서 이제 또 수익 충분하게 냈고
결론적으로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일단 그 81,000원, 82,000원 그리고 7월 8일 날 오늘 95,000원부터 좀 늦게 들어갔어. 사실은 신고가 낼 때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늦게 들어간 대신에 93,000원 그리고 94,000원 분할 매수. 비중은 5%입니다. 뭐 문자가 3번 나갔다고 7.5%가 아니라 5%예요. 그렇게 돼 있고 이 재룡전기 뭐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의 기준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기, 장비, 배전 기기, 뭐 변압기, 차단기, 뭐 개폐기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호황, 실적 개선폭 이런 부분인데 저평가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컨센서스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다만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해요. 상당한 그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기업의 내재 가치 분석 부분에 있어서는 저평가라고 보지는 않아요. 시장이 제 시각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뭐 저평가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평가라기보다는 성장성이 이제 부각이 돼 있는 거고 미국의 정책주의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 심리라는 부분은 모멘텀. 그러니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AI 발 전력 수요의 급증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전력 기기, 변압기, 뭐 전선 다 5년 내에 싹 다 갈아주겠다. 미국의 이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는 거죠. 심리. 직접적인 실적으로 바로 연동돼서 실적이 지금 개선돼 있는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느냐. 그 수급이라는 거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메이저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느냐. 순매수, 쌍끌이가 아니더라도 누적 순매수가 들어오느냐. 그것이 안 들어오더라도 거래는 터져야 돼요. 작년 기준에 2차 전지 슈팅 나온 게 매집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윗방향성의 수급이 지속화되면서 슈팅이 나온 거죠. 거래 대금이 터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 그래서 지금 그 재룡전기는 거래 대금은 좀 제한적인데 누적 수급이 지금 뭐 오늘 기준까지 한 14%, 15% 정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거래 대금도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5월 달부터 이렇게 쭉 매수 종목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됐고 뭐 73,000원 이렇게 됐습니다만 5만 원대에서부터 검색기에서 포착돼서 슈팅이 나온 그런 종목이죠.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뭐 5월 17일 미국 시장 호황으로 뭐 실적 개선 이런 거를 미리 다 잘라놓으라는 거야. 원고 작업하시는 분. 혼자 벅차면 오후장 근무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삼성전자나 HLB 같은 경우 주고 이런 화면들이 있으면 그 날짜로 들어가든 아니면 마지막 날짜 들어가서 캡처하는 걸로. 지금 요 부분을 이제 한 장을 더 갖고 올게요. 지금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이거 다 지금 다 캡처해서 지금 당장 캡처해가지고 이거 2장 다 주세요. 같은 날짜에 2개 다 캡처하지 말고 5월 17일, 6월 19일 둘 중에 방송이 없는 날이 있으면 다른 방송 똑같은 옷 입고 각각의 다른 날짜 화면이 나온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들어가서 이거부터 바로 자르세요. 나머지 부분 다 마찬가지. 6월 21일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다 자르세요. 이거 다. 지금 잘라서 녹화가 끝나기 전에 다 주세요. 다 7월 8일 뭐 이건 오늘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 주세요. 다. HD 현대일렉에서 그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전력기기 쪽의 통합적인 내용이 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이제 정책주로 저는 분류를 해서 놓고 설정을 잡아드려요. 뭐 HD 현대일렉은 더 많은 주력이고 주력으로 설정한 거는 뭐 시가총액 11조까지 올라왔고 뭐 그런 흐름들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대일렉트릭, 또 현대일렉트릭. 그 이전부터 이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저렇게 보시면은 아 슈팅의 제한 쪽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HD 현대일렉 다 자르세요. 오늘 변압기기 쪽 다 자르세요. 다 차트까지 올라가 있는 거 싹 다. 오후장 근무자 할 거 없잖아. 오늘 뭐 미국장도 자를 것도 아니고.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체크포인트의 기준, 재령 전기 체크포인트 똑같습니다. 어차피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미국의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 지금은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센터 확장한다, 데이터 센터 확장한다. 그러면 MS가 하든지 각자 알파벳이 자기네 거 자기가 하든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변압기나 전선이 노후돼서 그 전력을 끌어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해줘도 되잖아.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이제 정책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정부가 나서서 해준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세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기준에 주가가 12배, 13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버슈팅 때 20배 가까이 올라온 그 흐름이 정책주로서의 흐름으로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팅 못하죠 어차피. 미팅하자고 해놓고서요. 지금 방송을 바로 들어와서.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코멘트들은 계속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내용들만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검색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떠 있었어요. 뭐 4월 24일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 4월 그러니까 5만 원, 6만 원, 6만 5천 원, 6만 3천 원, 6만 5천 원, 7만 2,500원, 뭐 7만 2천 원. 여기서도 뭐 가파르니까 좀 빼놓을까요? 5월 8일, 10일 뭐 6만 5천 원, 7만 2천 원, 7만 2,500원. 뭐 얘는 하나 빼고 그리고 6만 3천 너무 많으니까 한 장씩을 빼놓을게요. 그래서 4월 24일, 5월 10일, 5월 2일 그럼 25일 걸 하나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지고 나가 드렸고, 그 다음에 6월달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조금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좀 한동안 횡보, 고점을 뚫지 않고 이제 횡보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슈팅이 한 번씩 나와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8만 원 넘길 때 요날 기준에 우리가 차익 실현 좀 일찍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가 이제 그 매도 사인을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의 기준도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아까는 이제 8만 3천 원대였나요? 하여간에 그 기준의 문자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가가 이제 더 튕겨져 올라가고 원래는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도 설정하는 위치인데 이때는 이제 뭐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대밀렸죠. 저 가격대까지 대밀렸었고 저 가격대 뭐 8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8만 원이 한번 이탈이 됐었나 하여간에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재령전기 그 캡처되면 PPT 캡처되는 거마다 별도로 주세요. 이 안에다 넣어서 주지 말고 별도로 줘야 녹화 끝나고 제가 거기다가 업을 시킬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20일 날 진입 이후에 이제 18% 변동률이 있었고 탈퇴 신호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HTS 버전에는. 탈퇴 신호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때도 이제 27일 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말 기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이제 또 거래가 터진 거죠, 사실상은. 그렇게 해서 6월 27일 그리고 방송하면 그리고 오늘 기준 7월 8일. 그래서 너무 이제 이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차트 부분대로 묶어버리고.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 한 장 나오면 묶으면 되겠다. 그죠? 요 화면하고 요 화면하고 묶어버리고.
너무 많으면 뭐 보시는 분들도 뭐 정신이 없고 지금 묶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돼 있어야 녹화할 때 그냥 녹화만 하고 이런 거 안 묶어야 시간이 좀 짧게 끝나는데 얘기를 해야 해도 이건 안 해주니 이건 피곤해. 이거 큰일 났어. 자, 이렇게 해서 검색기에 이렇게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검색기 그 정의원님들 검색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물어보셔가지고 모바일 버전하고 이제 HTS 버전은 유료 회원님들이라도 안 드려요. 강연회 때 이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뭐 VI 발동된 거 이런 건 좀 빼고 얘도 뭐 차익 실현 범위 뭐 빼고 그렇게 하고 얘도 뭐 VI 발동된 거 빼고 차익 실현 범위 빼고 그러고 나서 요거 캡처본 나오면은 둘이 묶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장수를 많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설정 범위에 27일 거 잠시만요. 27일 거 이렇게 해놓을까요? 27일 거. 그러니까 오늘 설정 범위에 이제 그 매수 사인을 지금 강도 있게 드리고 있어요. 계속 그 프로그램 쪽에서는 수급이 확장돼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슈팅이 나오고 있고 1600만 주짜리인데 23만 주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1% 이상씩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점심시간인데 12시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뭐 3시간 20분 이상 남아 있잖아요. 마감동 조건까지 뭐 3시간 30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얼마나 이제 수급이 더 들어올지를 한번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의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다. 얘가 지금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10% 이상이다. 그러면 최소 50에서 100% 이상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 매집 평균 단가를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쌍끌이 순매수 기준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돼 있고 지금은 쌍끌이로 전환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6월 21일까지는 요 정도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범위. 그래서 3월 25일 이후 수급 범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누적 수급 범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2월부터 사실상 들어와 있었네요. 2월부터 들어와 있었고 주봉상의 2월, 3월 잠시만요. 뭐 2023년부터 보기엔 좀 그렇고 결론적으로 월봉을 이렇게 당기면 너무 좀 촉박한가요? 꽉 차 보이나? 작년 하반기부터 그럼 월봉을 4분기 작년 4분기부터 월봉을 당길게요. 그렇게 해서 작년 4분기부터로 해서 이제 먼 기간의 누적 수급 범위, 그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런 걸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큰 슈팅이 나오거나 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에 있어서는 뭐 사실상 이렇게 월간 단위 기준에 5천만 주 이상씩 좀 터져줘야 돼요. 사실은 좀 터져줘야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최소 범위를 이제 3,500만 주가 아닌 4천만 주 정도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원체 이제 얘도 4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리면 이제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거래대금이 월등히 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감안해서 이제 기준거래량 거래대금을 좀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2월부터 따지면은 주봉이 좀 멀어 보이나요? 4월부터 따지기는 그렇고 2월부터 주봉을 자르고 여기에 수급을 놓고 보고 월봉에선 거래대금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 지난해 10월부터 4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기준에 거래가 이제 터져 있는 쪽이 언제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정을 잡고 거래 대금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400% 올라왔으니까 최소 이제 월 단위 기준에 2조 월 단위 기준에 원래는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져야 되는 게 옳은데 월 단위 기준에 그냥 2조 그 다음에 최소 범위 1조 5천억 그것도 작은데 2조 5천억 2조로 할까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신고가의 슈팅 범위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더 터져야 된다는 게 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놓고 보시면 일단은 이 기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근데 이 기준은 이제 퍼센테이지로도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43,000원에서 72,0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3만 원, 10만 5천 원. 1차적으로 뭐 11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면 11만 원.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크죠. 3만 원이니까 70% 정도가 되니까 77에서 19 5만 원 잡으면 12만 원. 11만 원, 12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11만 원, 12만 원. 그렇게 하고 이제 거래대금은 위에 거래량하고 놓고 보시면 이제 점진적으로 주가가 더 오를 때마다 거래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거래량이 급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한간에서는 매집이 됐으니까 거래가 둔화돼야 시세가 나온다. 그거는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 진짜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라는 친구가 나와서 그건 헛소리인 거죠. 헛소리. 농담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더 터져야 돼요. 매집이 더 되더라도 매집이 되면서 추가적인 손바뀜이 계속 나와야죠. 뭐 매집됐다고 저점 물량 계속 때려 올려서 뭐 10배 수익 내고 나가? 그건 진짜 바보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뿐이 안 돼요. 바보들이 전문가도 아닌 기준에서 자기의 그 우물한 개구리식의 아주 얄팍한 지식 가지고 장난치는 것뿐이 안 돼요. 계속 손바뀜이 나오고 누적 수급이 확장이 돼야 2차 전지처럼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처럼 지속적인 흐름이 나와주는 거죠. 누적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가 수반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슈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주봉상의 기준에서 이제 거래대금이 아닌 뭐 개인 누적 수급 범위로 2월 이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월 달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거래가 슈팅이 나온 거예요. 얘도 지금 거래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당겨서 보면은 그 정도로 거래가 부족하진 않아요. 그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1조 원대고 1조 5천억이고 변동이 아래 위로 크잖아요. 출렁출렁하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일단 어찌됐든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어요. 전체 시장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거래 수반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아직까지 뭐 미흡해요. 그러니까 1,000만 주 갖고는 안 되고 최소 이제 1,500만 주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1,000만 주 주봉이니까 일봉이 아닌 주봉이니까 1,000만 주 이상의 좀 거래가 수반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 현재 이렇게 거래는 이제 지금 수반돼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장악형의 기준이 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터져줘야 된다. 주간 단위에서 빵빵. 그래 신고가 랠리의 부분을 시원하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지금 마감 이후에 보시면 거래량이 충분하게 이제 실려지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이 뜬 상태에서의 슈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야,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의 매집이길래 그러냐라는 부분을 궁금증을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의 매집이냐. 굉장한 기준입니다. 오늘 거를 배제하고 나서 보시더라도 수급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14% 오늘 거 배제하고도 14% 정도 될 거예요. 오늘 거 배제하고도 14%.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급 범위는 일본까지 다 자르고 수급 범위 볼게요. 소나 모멘텀 차트로 좀 놓고 보고 4월 이후 너무 좁아. 5월, 6월로 땡깁시다. 6월 이후에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악형이 떠주고 거래량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0만 주 이건 계속 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안 터져도 400만 주 터져. 보통 우리가 이제 70%를 잡는데 아니야. 400만 주가 터져줘야 돼. 그래 4천억 정도. 응? 그죠? 지금 1,800억인데 4천억 정도 터져줘야 돼. 그래야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담 요인이 없어요. 어찌됐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일단은 뭐 500만 주 기준에 80%로 좀 설정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70%를 잡아서 300만 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의 거래는 계속 터져줘야만 신고가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보시면은 변형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정형화된 기준을 배우셔서 그렇지 뭐 세폐령 같은 경우에 이런 기준을 이제 세폐령으로 인식을 잡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거래가 이제 수반됐죠. 세 번째 봉에서. 그리고 전서구형이라고 따지기 애매모호한 기준이고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확인형의 매수 기준이 잡혀요. 그런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보신 정형화된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정형화되어 있고 5MA, 20MA 거래량을 넘겼고 거래대금 부분의 최상위, 프로그램 순매수의 최상위 그러면서의 강세기 때문에 이건 뭐 매우 멋들어진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 터지고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영선, 꺾임, 크로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점들의 거래가 수반되어 있으면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는. 저 밑에 쏘나 모멘텀 차트는 예전에 이제 매직 시그널이라 가지고 저걸로 뭐 굉장히 히트를 쳤죠. 방송 나와서 매직 시그널에 매수 사인 떴죠. 뭐가 어렵습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 설명 하나에 와 진짜 쉽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저 매직 시그널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동평균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동평균선 완벽하게 이해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그랜빌의 매매 법칙 기울기 법칙에 이어서 저렇게 보조지표 단순 이동평균 그 다음에 가중 이동평균에 대해서도 다 이해가 되실 수 있어야 그래야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전자레인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법까지는 모르더라도 내가 전자레인지 뭐 햇반 데필 때 1분 30초 누른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충분한 거죠. 분봉 기준까지 잘라놓고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부터 보고 분봉 볼까요? 수급부터 보고 오케이. 수급부터 보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그 3월 달로 계속 잡아놨었는데 2월 달로 수급을 가지고 올게요. 2월 달 고점에서부터 거의 뭐 차이는 안 나지만은 누적적인 부분 그리고 3월 달 부분 3월로 갖고 올까요? 왜냐하면 매수 평균 단가의 차이점이 또 생겨요. 2월하고 3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얼마큼의 차인지. 그래서 오늘 거를 배제한 기준을 잡고 2월 기준에 매수가 개인들이 좀 물량을 뺏긴 부분들로 따지면은 뭐 여기서부터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2월 20일이냐 3월 4일이냐 2월 20일이냐 3월 4일이냐인데 2월 20일에 누적 수급 쌍끌이 260만 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160만 주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월 4일로 기준 잡아도 큰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죠? 16만 주니까 1% 차이 나나요? 그러면 16만 주면은 1%면 작진 않습니다. 작진 않은데 매매 평균 단가가 달라져요. 어찌됐든 3월 4일부터 그러면 3월 이후의 기준이 딱 잡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그래서 23년 2023 03월 04일.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것까지 포함하면은 월등하게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응? 거래 평균 단가도 월등히 더 높아지고. 월등히까지는 아니겠다. 오늘 거래가 누적적인 뭐 거래 부분에서 어마어마하진 않으니까요. 매수 평균 단가 이렇게. 그러니까 종목 하나 보더라도 그냥 나와 있는 뉴스 뭐 재룡전기가 이래요 저래요 이래서 좋아요 저래서 좋아요. 그건 뭐 솔직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응? 여태까지 지금 몇 개월 동안 다 노출돼 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물량 부분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큼 되느니라고 했을 때 이렇게
7월 5일 것까지. 장 끝난 이후에 이 부분 다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게 좀 대단하다라는 거죠. 기간 쪽에서의 손바뀜이 대단하다. 기간 쪽의 손바뀜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기간의 순매수가 23만 주뿐이 안 되는데 보시면은 연기금, 투신, 보험이 굉장히 많이 샀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산 만큼 다른 쪽에 이제 매도를 했다. 손바뀜이 대단하다. 그러면은 최소 이제 외국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군데서의 매수인데 시각 부분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매도한 쪽은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재편입 환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당연히 재편입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요건 이제 차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선굵기 굵게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설정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 부분을 다시금 올려놔 드릴게요. 결론은 그 최소 목표 주가 11만 원 그리고 12만 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합니다. 그 궁극의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다시 한번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서 같이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3월 4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의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가장 많은 매수가 돼 있는 금액 기준으로 돼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재룡전기도 순위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것까지 하면 분명히 순위가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금액 기준으로 설정을 잡으면 삼성전자가 이제 드디어 외국기관 쌍끌이로 전환이 됐어요. 3월 20일 날 엄청난 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BH도 이렇게 순위에 있는데 거의 그 어찌 보면 이제 3월 4일부터 했으니까 재룡전기보다 BH가 더 위에 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도 재룡전기가 더 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H의 누적 매매 금액 기준이 월등히 더 크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안 눌러놨었구나. 재룡전기가 여기 있고 BH가 조금 밑에 있겠네요.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하니까 오케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 전체 순위에서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주력주든 수익으로 설정하는 종목군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윤정두만이 혼자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수급 범위까지 이제 올려드리고 나서 차트 다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일단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순위가 얘가 시가총액이 뭐 1조 5천억 분이 안 되는데 50위 안에 15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거죠. 20위. 시가총액 순위가 전체 시장에서 20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차트로 제가 당겨서 와서 다시금 같이 놓고 볼게요. 계속 수급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5장에 슈팅이 더 확장되지 않더라도 매우 긍정적으로 추이 추세 부분을 해석할 수 있죠. 내일 뭐 눌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 자, PPT를 다시금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지금 방송 화면을 지금 잘라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하면은 방송 화면 자르는데 몇 분 걸렸어. 얘기 꺼내고 나서 시간도 얼마 안 걸린 걸로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누락시키냐고. HD 현대일렉, LS 일렉트릭 최근 지금 이슈되는 거 지금 그 검색기 올리는 거 전부 다 잘라주세요. 다 잘라주시고 21일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요거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나면에서 자르지 말라니까. 날짜가 다른데 왜 하나면에서 자르냐고. 본인들이 안 잘라놔서 지금 자르면서 같은 날짜에 자르지 말고 두 번 나눠서 자르라고. 오후장 근무자 지금 뭐 별다른 거 하는 거 있어요? 특별하게? 미국장 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그잖아. 날짜가 다른데 왜 옷이 같아? 어?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얘 말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음? 서로 다른 날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캡처를 해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일 날도 방송에 갖고 나왔으니까 그날도 캡처한 게 있겠지. 이날도 똑같은 날짜로 또 올려놨네. 27일 날 걸 다 땡겨갖고 온 거 아니야. 바꾸라고 다. 본인들이 그날 안 하고 안 했던 부분을 일단 올려놔 줄 테니까 바꾸세요. 세 날짜 기준에 하루는 있겠지. 2번 이상 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어쩔 수 없이 이날만 있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다 27일 날 거로 다 떠온 거 아니야. 전부 다. 왜 업무들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이거 언제 거야 이거는? 이것도 27일 날짜 것 같은데? 15일, 19일 날 아예 안 갖고 왔나요? 있을 것 같은데? 15일, 19일 날짜가?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뭐 없어서 27일 거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며칠 거죠? 며칠 거야? 27일, 21일 같은 날짜 같은데? 같은 날 둘 다 뜬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은 21일 날짜에 있는지 17일 날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 7월 8일자에 월봉까지 넣어놨었네. 그림 제가 바꿔갖고 다시 보여드립니다.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을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올려놔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HLB 쪽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네요. 3개 갖고 오고 돌파갭의 1차적인 그 급증갭이죠. 이제 급증갭의 1차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앞전 고점을 넘겼구나. 돌파갭이라고 해놓을게요. 이걸 녹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 건데 가격도 똑같네. HLB하고 됐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재령전기도 우리 거기에 이제 넣으세요. 오늘 지금 그것도 작업을 하세요. 내일 또 이제 주간 단위 방송 나갈 때 그때 돼서 막 급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럼 뭐를 하나 빠야 된다. 있네. 들어가 있네. 들어가 있으면 4월 16일 날 42,550원이에요. 4월 16일 날 아까 검색기 캡처된 게 그럼 불기둥 AA 4월 16일 이 틀 잡아줬어요. 틀 잡아줬으니까 그 틀 잡아드린 걸로 기준 잡아서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550원. 그러면은 단가가 수익률이 아까 공지사항보다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죠? 오늘 97,200원인가요? 97,200원 마이너스 42,550원 나누기 42,550원 128.44% 128.44 공지도 그걸로 수정하시고 여기 계산 다 해놓으셨네. 교육일 기준에 이제 그 4월 16일부터 그럼 이게 이제 교육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이제 23년으로 제가 좀 당겨놨죠. 그래서 10월 요것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 내용이 이렇게 AI 부착구 한번 이제 수정해 놓으면은 뭐 이렇게만 움직여도 되니까, 그죠? 언제 부착이죠? 4월 16일 부착 후에 목표 주가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림 바꾸기 파일에서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한 장을 더 떠서 수급 범위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이런 펀더멘털적으로 있다, 이런 이슈가 있다,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이런 수급이 있다. 어떤 수급이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넥슨 게임즈 할 변동성도 뭐 어마어마하네요. 저기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번 보긴 할 건데 뭐 무리수 두지는 않을 거예요. 뭐 변동성 종목 무조건 막 쫓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재룡전기가 일단은 저 밑에 있어서 이제 순위 부분이 눈에 잘 안 띄긴 합니다만 이렇게 순위가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은 일단 대주전자 재료는 뛰어넘겠죠. 아무래도 그죠. 오늘 원체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얇은가요? 그렇게 돼 있고 매수 평균 단가하고 차트 부분 고쳐놔 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을 새롭게 잡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평균 단가를 끄집어 오면은 이렇게 되죠. 매수 평균 단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멀리 잡으니까 사실 매수 평균 단가가 좀 낮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지금 수급 범위를 여기에 이제 체크를 해서 올려드릴 텐데 주봉도 좀 바꿔놔 드릴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주봉 보시면 너무 멀리서 당기다 보니까 평단이 이제 조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16일 기준이 되죠. 4월 16일 날 검색기 포착인 거죠. 그것도 4월 16일 화살표 복사해서 4월 16일이면 언제야? 봅시다. 4월 16일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4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저기서부터 오늘 여기까지의 이제 그 상승률 부분, 그리고 누적 수급 범위가 이제 만만치 않죠 지금. 보겠습니다. HLB를 수정해 놓은 게 누적 수급을 넣어놨을 텐데 제가 7월 6일자에 이런 걸로 넣나? 여기 있다. 외국기관 쌍끌이. (24년 03월 04일부터)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몇 주? 240 저거 기타 법인의 매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 2380060 플러스 230319 오늘 것까지 하면 이제 대단하겠죠. 260만 주예요. 261만 주. 그거를 1600만 주로 나누면 주면 되겠죠. 나누기 1600만 주 해주면 16.31%인데 저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에서 순위에 들어올 정도로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면은 양시장 다 합쳐서 한 200위 안에 겨우 들어올려나 그럴까? 200위 정도 할 겁니다. 그거 감안했을 때 엄청난 거죠 사실. 그죠? 그거 감안했을 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아, 이게 지금 대단한 수급이 들어와 있구나. 그 명분은 결론적으로 전력기기 쪽에 대한 내용이구나. 어? 메이저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고 대처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매집의 규모,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이제 목표 주가, 1차, 2차 기준이 잡히는데 10% 이상이면 이제 100% 이상의 흐름까지 놓고 본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 4만 원대로 따지면 이제 9만 원대 거긴 넘긴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수급까지 감안해서 11만 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11만 원, 12만 원인데 저기를 고쳐놓기, 매집의 기준에서는 20% 넘어가면은 200%,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5만 원까지도 확장해서 놓고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11만 원, 12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봉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 이전부터 매집에 대한 부분을 다 보여드렸어요. 거래 대금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27일 기준에서의 흐름의 일봉 기준인데 이것도 이제 좀 바꿔놓습니다. 네, 그림 바꾸기, 그렇게 해서 파일에서 일봉 설정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이때도 이제 검색기에 뜬 날이 있죠. 우리가 이제 거래 대금이 그래도 수반되는 날 기준에서 이제 주로 뜹니다. 그래서 뭐 6월 달 기준에 6월 10일, 아마 11일 이렇게 다 떴을 거예요. 6월 10일, 11일, 6월 21일이고 27일, 5월, 6월 달 거 10일, 11일 거 찾아오셔야 돼요. 제가 찾아서 지금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거를 좀 그 작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중인데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지금 계속 우리 종목도 보고 있고 옆에도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10일 날 기준에서는 검색기에는 지금 캡처가 안 돼 있네요. 11일 날 기준은. 그럼 뭐 교육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여기는 그럼 잡아놓을게요. 교육 기준으로. AI 쪽은 저쪽에 잡아놨으니까 74,500원에 검색기 있네요. 9시 30분 기준에. 네. 이거 지금 채팅방에 올리는, 뭐 올려도 상관없겠다. 이게 언제 건지는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 요게 74,500원이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지금 올려드린 검색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오후에 2시 넘어서 11일 날 뜬 거예요. 그게 74,500원에 뜬 겁니다. 6월 11일. 그럼 결론은 6월 11일 기준에 검색기에 떴고, 6월 11일 기준에 검색기에 떴고, 뜬 게 얼마라고요? 뜬 게 74,500원. 6월 11일. (74,500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떠요. 지금 그게 뜨게끔 다 만들어 놨고, 요게 이제 10일이고 요날 뜬 겁니다. 요날 떠서 요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74,500원이면 좀 더 위쪽으로.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오늘까지의 기준 74,500원에서 한 달 지났네요. 그죠? 그러면 97,200원 마이너스 74,500원. 대부분 다 어차피 수급 논리로 보실 수밖에 없죠. 30.47%. 6월 11일. 그러니까 이게 내게 아니면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내게 아니면.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뭐 자기 게 아니면 안 하죠. 옆에서 보조하는 분들이 뭐 한계가 있죠. 직원분들이 하시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제가 움직여야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관리 감독을
못하게 됐을 때는 뭐 어차피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5월 10일, 5월 13일, 4월 24일, 뭐 5월 이렇게 해야 되겠네. 5월 10일, 13일 뭐 이렇게 쭉 됐죠. 결론은 뭐 요 그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그 전체 시장에서 이 종목군이 전체 시장에서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잖아요.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라든가 뭐가 됐든 간에 결론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기기 변압기 쪽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 메이저들이 그걸 결국은 인정해 주느냐. 메이저들이 결론적으로 인정해 줘서 그 메이저들의 흐름 그러한 부분들을 매집에 대해서 왜 매수를 했는지 더 매수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도 뭐 사실 시간이 걸려요. 저도 이렇게 뭐 녹화하면서 이렇게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고 작업하는 분이 혼자서 이거 다 하긴 힘들어요. 사실은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좀 심각해. 자리를 좀 다 바꿔버리려고 제 옆자리로 다 예전처럼 옆자리로 다 옮겨서 진행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하고 전체 다 작업한 거를 PDF 파일하고 낱장 파일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거 올려준 거 그 PPT 나왔나요? 지금 원고 차트 자르는 업무가 없어. 오후장 근무자가 원고 차트를 뭘 잘라? 뭘 자르지? 원고 차트 자르는 거 뭘 잘라? 미국장 차트 없다고 분명히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금요일 월요일 방송을 안 나왔는데 뭘 잘라? 자르기는. 그리고 방금 올려준 거 요거 지금 PPT에 좀 넣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누가 작업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누가 작업하고 계시냐고. 작업자 없어? 그거를 다시 찾아가지고 11일 거를 올려주면서 이걸 지금 잘라서 주세요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자, 웹에 계신 분들은 동영상 전략 부분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그 윤종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유튜브 내에서 재령전기를 검색하시면 올려진 내용이 이렇게 검색이 돼서 나옵니다. 이거 쭉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교육 내용들 매직 시그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그 이상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실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자, BH도 오늘 좀 더 탄력을 받아야죠. LG노텍도 조금씩 탄력이 있고 거래는 그 극히 제한적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력 기기 쪽 놓고 보는 그 기준점처럼 일단은 뭐 누적 수급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들어온 이유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한적 거래량의 흐름이지만 업황 그리고 수급 다 감안해서의 기준이니까 조금 이따 봐서 이제 저점 편입에 매수인 또 내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의 영상 올려드릴게요.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활용하셔서
함께 하셔야 되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